한자로 다른 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소 중에는 추라고 끝나는 말이 많습니다. 어원은 모르지만 추는 채소라는 뜻을 가지는 전미사입니다. 토박이 말로서 한자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추와 치가 함께 쓰였는데 요즘은 대부분 추가 되었습니다. 덧 질문하신 분도 추가 한자에서 온 말인 줄 알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말은 고유어가 더 많습니다. 국어사전에서 70% 이상이 한자어라는 일부 이야기는 잘못 전해진 것으로서 오래전 한자 좋아하는 국어학자가 만든 국어사전에서 조사된 통계이며 그것 중에도 많은 수의 한자어가 쓰이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한자어는 꼭 필요할 때만 쓰되 될 수 있으면 토박이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세벌식도 표준 자판으로 아래는 4월 12일에 더한 내용제가 직접 자료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예전에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 있어서 올렸던 답변인데 내용에 오류가 있는 줄은 모르고 있었으며 많은 분께 이 답변이 수정되지 않은 채 공개되게 된 것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 답변은 어원을 무조건 한자로만 따지려고 하는 생각을 경계하며 쓴 글이었고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추가 답변이 제 답변보다 먼저 올라와 있었기에 제가 고3이 돼버려서 컴퓨터를 할 시간이 없어 이제야 수정합니다. 꾸벅. 어살라스 님의 문제제기 내용 배추는 한자어인 백채가 변형된 것이고 고추도 역시 한자어인 고초가 변한 것입니다. 추가 채소를 의미하는 전미사라는 건 금시 초문입니다. 어쨌든 적어도 위의 두 단어는 한자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추가 전미사라면 그 앞에 붙은 배상고부는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의미가 있는 단어였는데 거기에 채소를 의미하는 전미사가 붙어 채소 이름이 되었다고 해야 타당하지 않나요? 그리고 추와 치가 같이 쓰이다가 요즘에는 추가 되었다는 것은 상치가 상추로 변한 것을 두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건 채소 이름 중에 추자로 끝나는 많으니까 상치도 사람들이 자꾸 상추라고 부르게 되어 아예 표준말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배추나 고추 같은 건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어형이 변화하여 우리 고유어로 뿌리를 내린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건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라고 봐야 하지요. 구두나 남포, 빵, 담배 등을 외국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배추와 고추의 어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716WRKS 님의 쪽지전 한글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님의 답변에 반대하거나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70년대 초반에 출판된 국어사전 몇 개랑 90년대 출판된 우리말 큰 사전을 한때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사전의 말머리에도 우리말 중 90%는 외래어라도 쓰여 있습니다. 그중 한자어가 대부분이죠. 님의 70%가 외래어라는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말이 고유어 토박이 말이라고 불리는 것이 마음 아프네요. 얼마나 우리말이 드물게 쓰이면 고유어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우리말이라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처럼 하지 않는 이상 님의 답변을 보더라도 우리말보다 외래어가 훨씬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 모두 노력해야만 우리의 어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말은 한국어를 가리키는 말이고 고유어는 어원이 한국어인 말이며 외래어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고유어와 외래어를 모두 쓰고 있으며 이들을 통틀어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말과 고유어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어떤 말이 몇 %이다 라고 말할 때 낱말의 빈도와 종류의 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빈도에서는 고유어가 훨씬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대부분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어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낱말의 종류에서는 한자어가 앞섭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문화와 함께 많은 한자어가 쓰였으며 한글이 없던 시대의 기록용으로서도
우리나라에서 널리 쓰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이후 엄청나게 많은 한자어가 그 전에 고유어를 제치고 참 깊숙이 파고들물써 한자어는 외래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말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많은 한자어를 우리말에서의 한자어의 실질량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들 중에는 지금은 쓰이지 않는 한자말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게다가 두 낱말로 풀어서 쓰일 수 있는 한자어도 국어사전의 한 줄을 버젓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낱말들까지도 모두 합한 숫자가 70%이기에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70%라는 통계는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주장했던 한자교육추진위원회의 건의문에도 나와 있으며 한자 혼용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통계입니다. ZB41뷰 PHP ID 프리보드인 페이지 ESN1 DVPG ESN OpenSS ONNSC ONN 키워드 70% 셀렉트 어레인지 헤드넌 앤 데스크 SQN로 267 한자어보다는 토박이말을 더 아껴 써야 한다는 점은 저와 문제 제기하신 두 분이 모두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 제기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5월 9일 또 추가 DLWJDGH33 님추는 풀초, 치는 나물체에서 그 어원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살라스 님의 문제 제기에서 이미 나온 내용의 일부분인데 일단 추가합니다. 보시는 분들 판단에 맡깁니다. 7월 5일 추가 HYS545 임생선의 전미어, 치는 원래 사내를 나타내는 겁니다. 벼슬아치 장사치 할 때 그 치저 생선에 치가 붙는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벼슬아치 장사치에 치는 고려 때 들어온 몽골어입니다. 생선은 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